안녕하세요. 둔산 Q&A 공방에서 재수를 하고 있는 귤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추석 때 약 열흘간 모의고사를 보게 됐는데요. 실전 모의고사를. 그거를 오답 정리하는데 그냥 A4에다가 써도 되지만 그러면은 이런 공통적으로 이렇게 중복되는 부분을 여러 번 써야 될 것 같아서 그냥 귀찮아서 한 10분 정도 뚝딱뚝딱 해가지고 오답 정리 양식 만들어 봤는데요. 이 양식에 어떤 내용 쓰면 좋고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는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인적사항 이렇게 재수생이면 졸업으로 하면 되겠죠. 아니면 4학년 하거나. 그리고 여기 회차를 써주시고 각 과목별로 원점수를 쓰고 예상 등급 또는 등급을 써주시면 됩니다. 여기는 등급은 만약에 그 실전 모의고사에 예상 등급 컷이 나와 있다면 거기에 맞춰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없다면은 본인이 예상해서 이 난이도에 내가 이 정도 풀었을 때 이 정도 등급이 나올 것 같다 라는 걸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게 과목별 점검표인데요. 이거는 그 본인의 오답을 분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모든 과목이 공통적으로 점수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점수별로 몇 개씩 틀렸는지. 그리고 국어의 경우 이렇게 화작문, 문학, 독서로 나눠져 있고요. 영역이. 수학은 이게 제가 문과이기 때문에 문과 기준으로 만들어서 수투, 미적분, 확통. 그리고 영어는 듣기, 그리고 빈칸 문제, 그리고 나머지로 되어 있고, 탐구의 경우 틀리는 유형이 크게 3개라고 봤기 때문에 자료 분석 문제, 그리고 개념이 부족한 거, 그리고 단수 남기를 못한 것, 이렇게 3개 이런 식으로 유형을 나눠줬고, 단순 실수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국어의 경우 1번인지 2번인지 헷갈려가지고 2번을 찍었는데 답이 1번에서 틀린 거, 그런 건 실수가 아니고 실력이고요. 단순 실수는 정말로 초등학생 또 하지 않을 만한 실수, 예를 들면 마킹을 잘못했다든지 아니면은 맞는 걸 골라야 되는데 틀린 걸 고른 것, 그런 게 실수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단순 실수는 웬만하면 나오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찍은 거는 어떻게 하냐고 말씀하셨는데, 아무리 찍었더라도 그냥 OMR 카드만 보고 찍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OMR 카드만 보고 찍진 않았을 테고, 분명히 문제를 보고 찍었을 텐데 그 시간이 부족해서 찍는 것도 어떻게 보면 실력이라고 볼 수 있고, 그 경우에는 그냥 이 2, 3점 이 점수 분류랑 이 영역, 그래야 내가 찍더라도 어떤 영역을 많이 찍게 되는지 마지막에 남기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밑에 이 칸은 그냥 영역별로 이렇게 띄워주려고 한 칸씩 띄워놓은 건데, 어쩌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생각이 나서 이 줄에는 각 과목별로 그 총평이라고 해야 되나? 내가 이 시간에 시험을 보면서 아니면 이 점수나 이 틀린 걸 보고서 내가 느낀 점을 이렇게 각 과목별로 한 줄씩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한 줄 정리 모음인데요. 이 한 줄 정리 모음은 뭐냐면 밑에 문제를 틀렸을 때 그 문제별로 오답 정리를 할 텐데, 그 문제 맨 마지막에 한 줄 정리가 있잖아요. 그 한 줄 정리를 모아서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게 첫 페이지에 다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 틀리는 게 8개 이하다 하면은 이렇게 하면 되고, 16개다 하면 이렇게 반 나눠서 16개 정도면은 이런 식으로 반 나눠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칸 안에 내가 틀린 게 많아가지고 안 들어간다 하면은 따로 그 A4 한 장에다 정리를 해서 스테이플러로 고정시키면 되겠죠. 이게 오답 정리인데요. 이거를 번거롭더라도 한 문제당 한 장씩 하는 걸 추천합니다. 왜냐면은 실전 모의고사에서 틀리는 문제는 정말로 자기의 부족한 점이 그대로 드러나는 부분이고, 여기서 내가 이걸 잡지 못하면 수능 때도 그대로 틀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실전 모의고사에서 틀린 문제만큼은 정말 철저하게 오답 정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한 문제당 한 장 이렇게 좀 많은 분량이지만 배정을 했고요. 여기에 과목, 회차,
문제 번호, 그 회차에 있는 번호 써주시고, 문제 유형, 뭐, 여기는 지문 이해라고 돼 있는데, 뭐, 지문 이해가 아니라 뭐, 문법이면은 문법이라고 쓸 수 있고, 뭐, 그렇겠죠. 그래서 문제 유형하고 단원 이렇게 써주시고, 만약에 애매하다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수학인데, 단원은 뭐, 그, 미적분 단원인데, 문제 유형은 뭔지 모르겠다면 그냥 단원만 쓰셔도 되고, 뭐, 이 부분은 융통성 있게 해주시고요. 정답률은 그냥 이 정도 문제 난이도면 수능에 나왔을 때 몇 퍼센트 정도 정답률이 되겠다 하고 써주시면 되고, 만약에 실전 모의고사 해설지에 예상 정답률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있으면 써주면 좋고요. 그리고 여기에 빈칸에는 뭐 딱히 쓸 게 없어서 그냥 이름을 썼습니다. 그리고 구성이 지금 나의 풀이, 해설 풀이, 틀린 이유, 개선 방안, 한 줄 정리 이렇게 돼 있는데요. 쓰는 거는 일단 나의 풀이를 쓸 때는 해설지를 보지 말고 내가 이걸 일단 틀렸다 하면은 내가 고른 답 있잖아요. 그 답을 왜 골랐는지 여기에다가 이렇게 써주고, 만약에 내가 국어를 푸는데 두 개 중에 하나를 고민을 했다 하면은 4번, 만약에 내가 5번이 답인데 4번을 골랐다 하면은 5번이 답이 아니라고 생각한 이유도 써주시고 4번이 답이라고 생각한 이유. 그래서 나의 풀이에는 내가 이 틀린 답을 왜 골랐는지 써야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쓰면은 한 줄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해설풀이는 나의 풀이를 모두 쓴 뒤에 해설지를 보고 해설지에서 내가 고른 답과 실제 정답이 어떤 식으로 해설이 나와 있는지 이렇게 그대로 요약해서 써주시고 한 줄로 마찬가지로 정리하고요. 이걸 요약해서. 그리고 틀린 이유는 일단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내 위에 써있는 나의 풀이와 해설지 풀이와의 차이점이 되겠고요. 틀린 이유는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아니면 뭐 두 번째는 그 외 부수적인 이유를 써도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거를 잘못 읽었다든지, 아니면은 뭐 컨디션이 안 좋았다든지, 일단 딴 생각을 했다든지, 그런 거 틀린 이유를 뭐든지 좋으니까 써주시고, 그걸 또 한 줄 정리하고, 이 틀린 이유에 대한 개선 방안, 어떻게 하면 이 틀린 걸 고칠까, 이 내 생각과 해설지 생각과의 간격을 어떻게 하면 좁힐까, 아니면 뭐 컨디션을 어떻게 하면 유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집중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런 개선 방안들 써주시고, 그리고 이 위에 4단계로 이렇게 정리한 거를 모두 압축을 해서 그렇게 이 4개의 과정을 거치면서 내가 어떻게 결국에 배운 것이 무엇인가, 어떤 이 모든 과정에서 한 줄만 이렇게 딱 남겨서 내가 기억을 하겠다 하면 어떻게 기억을 할 것인지, 그 문장을 딱 뽑아서 이렇게 한 문장으로 만들어 주시고, 이 한 줄 정리가 여기에 하나 있고 2개, 3개 이렇게 있는데, 이 한 줄 정리들을 문제별로 작성한 걸 모두 모아서 이 첫 번째 장, 이 한 줄 정리 모음에다가 이렇게 모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뭐 자유롭게 본인이 마음대로 해도 되겠지만, 이 형식에 맞춰서 했을 경우에 각 문제에 대한 그 피드백이나 검토가 충실히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렇게 똑같은 형식에다가 반복해서 그 누적 기록을 하면, 결과를 누적 기록하면 그 성적이나 아니면 성적 변화나 그런 것들을 좀 더 끝났을 때 한눈에 알아보기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활용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